안녕하십니까. 영화오독 이작가야입니다. 약쟁입니다. 문직입니다. 최신 뉴스를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진핑이 어제 발표를 했어요. 앞으로 3자녀를 출산을 허용하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이 지금 추세로라면은 2030년인가부터 인구가 줄어든대요. 그래서 좀 줄어도 되지 않아요? 줄여야지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할 땐 그렇지. 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고 나는 뭐 원래 인간에 대한 혐오를 갖고 있으니까 인간이 많은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네 경쟁력이 뭐겠어요? 머릿수인데. 그래서 중국도 그런 걱정을 아, 하는구나. 그럼요. 그래서 3자녀를 허용하기로 했다 발표가 났고요. 그에 따라서 오늘 아침 9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가방 주식이 급등을 했어요. 진짜요? 신기하다. 완전 25%인가 급등을 했어. 그래서 이거 들어가야 되나? 신기하네. 아가방 공시 자료를 얼른 살펴봤죠. 근데 해외 수출이 16%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들어갔지. 해외 수출 얼마 안 되네. 아니나 다를까 오후에 쭉 빠져서 3%인가 3% 상승인 걸로 마감을 했던데. 아무튼 지금 중국에서도 세 자녀 출산을 허용하고 있는 이때에 추가 출산 계획이 있나요, 문직이? 요즘 금실이 좋아가지고 네,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계획은 있는 걸로? 없는 걸로? 뭐 사적인 질문이지만 뭐 있긴 한데 그게 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막연하게 다음 생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막연하게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 네네. 정도로만 생각을. 네네, 그렇습니다. 이게 가족 간의 이 화목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중국에서 아무리 세 자녀 정책을 핀다고 하더라도 가족 간에 화목하지 않으면은 그 정책이 먹혀들겠어요? 맞습니다. 안 되지.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가족끼리 다 같이 오손도손 모여서 볼 수 있을 만한 가족 애니, 최신 애니 하나 같이 보고 왔습니다. 제목은 미셸 가족과 기계전쟁. 이제 시작하지. 마지막 인간이 이 근처에 있을 것이다. 잠깐, 그들이 온다.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고요. 2021년 따끈따끈한 신작입니다. 감독 이런 거, 제작사 이런 거는 별로 우리가 알만한 곳은 아니고요. 알만한 사람들은 아니고. 바로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주요 등장인물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KT 19살, 우리 나이로 19살 소녀죠. 대학 입학을 기다리고 있는, 합격을 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소녀입니다. 영화 매니악이고요. 캘리포니아의 영화학과를 진학하기로 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입학하는 날만 손꼽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주변 친구들한테 놀림을 당하면서 컸어. 영화만 너무 좋아하고 막 그래서 학교에 발표 과제 같은 것도 동영상 영화 이런 걸로 제작해가지고 발표하고 그러는데 코드가 너무 마이너해서 친구들이 아무도 이해를 못하고 놀림을 받는 그런 식으로 컸어요. 그래서 하루빨리 대학에 가서 자기들 같은 너드만 모여있는 자기 과, 그래서 새로운 친구들과 새로운 인생 이모작을 시작하고 싶다! 열망에 불타고 있는 소녀죠. 항상 그 아빠로부터 그 재능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데 아빠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해요. 왜냐면 아빠는 그런 거 해서 너 먹고는 살겠냐 요런 거죠. 그래서 빨리 대학으로 떠나기만을 손꼽는 여자아이입니다. 아빠가 있어요. 아빠는 그 공구, 그 나사를 쪼이는 공구 있죠. 드라이버 매니아입니다. 아주 아날로그적인 인간이고요. 딸이 매일매일 그 IT 기기 그리고 노트북에 붙어서 살면서 거기에서 영화 만들고 필터, 영화의 화면에 보이는 어떤 특수 효과를 주는 기능이죠. 필터 제작하고 이러고 있는 딸을 보면서 좀 걱정스러워해요. 아까 말했듯이 저거에서 밥은 벌어먹고 살겠나 싶은 그런 걱정이죠. 이 아빠는 그 자연 속에서 원래 통나무집을 짓고 자연 속에서 자연과 더불어서 살고 싶어하는, 그리고 통나무집을 다 자기 맨손으로 짓는 그런 재능도 갖고 있었고 그런 꿈을 젊은 시절에 꾸고 있었는데 그런 꿈을 포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하다가 그 원하는 게 사회가 바라는 인간성과 좀 배치돼서
자기의 꿈을 포기할 때 갖는 어떤 좌절 이런 걸 겪어봤기 때문에 자기 딸이 저걸로 밥 벌어먹고 살지 못하고 저 꿈을 포기해야 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라는 걱정 때문에 딸에 대한 과잉 간섭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겠어요? 그 아들내미가 종일 게임만 해.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인데 아직도 한글을 다 몰라요. 만약에 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말리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말려야죠. 말립니까? 프로게이머가 될 거래요. 자기는 프로게이머가 될 거고 아니면 게임 개발자가 되고 싶대. 그래서 뭐 한글은 떼야지. 그건 뭐 한 5학년 되면 떼겠지. 그렇게 된다면은 하게끔 할 것 같아요. 와이프하고 합의된 사항이죠? 아니 근데 이런 가정 자체를 지금 처음 들었는데 와이프랑 합의된 사항이냐 물어보시면 대답할 수가 없잖아요. 네. 이런 아니 기본적인 방향성이 있을 거 아니야. 나는 굳이 그 제도권 교육에서 좋은 점수를 따는 거 아니더라도 애가 하고 싶다면 난 좀 밀어주고 싶다. 네. 뭐 이런 방향성은 저는 제 생각은 그렇긴 해요. 그거에 대해서 와이프랑은 얘기 안 해봤어요? 교육관인데. 얘기를 하면 싸울 거니까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죠. 때가 되면은 또 한바탕 싸우고 뭐 가위바위보로 정해. 싸우지 말고 가위바위보로 공평하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있어요. 엄마. Mother of Two. 두 아이의 엄마. 아마 그 왕자의 게임에서 Mother of Dragons에서 나온 그 대사를 차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로버스를 후두둑 패면서 그 Mother of Two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남편의 상처를 잘 이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랑 같이 겪었던 거니까 남편 신혼부부 시절에. 네. 그래서 아빠와 딸 사이의 그 중재자 역할을 하는 엄마입니다. 그렇게 큰 비중은 없지만 비중은 없어요 사실. 그리고 남동생이 있어요. 남동생은 공룡 매니악입니다. 누나와 죽이 아주 잘 맞아요. 코드도 잘 맞고 누나가 만드는 그런 어떤 이상한 개그 코드, 이상한 감성의 그 단편 영화들을 재밌게 봐주고 또 누나도 동생이 관심 있어하는 공룡에 대해서 또 재미있게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근데 얘도 뭐 누나와 마찬가지로 좀 왕따 느낌이 있고요. 그래서 대학으로 누나가 떠나는 걸 무척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누나가 떠나면 유일하게 자기랑 죽이 잘 맞는 친구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다 이제 성우들이 되게 괜찮거든요. 여기 엄마 성우는 그 개그 영화에서 종종 다 바보들 되는 영화, 그 영화 뭐죠? 미래가 됐는데 다 사람들이 바보가 돼 있어. IQ가 50, 막 해서. 대통령으로 그, 미식축구 선수 그 흑인 막 그 사람 뽑히고, 몰라요? 모르는데. 하여튼, 엄마 그 배우들 유명하고, 특히 여기, 인공지능 시리 역할 한 사람은 그, 올리비아 콜먼, 요번에 윤여정 선생이랑 경쟁했던, 네? 올리비아 콜먼, 이거 맡고 있고, 다 좋은데 성우가, 이 남동생의 목소리만 이상하게 애인데 어른이 목소리를 내요. 맞아. 목소리 이렇게 이렇게 째가지고 억지로 애들 목소리로 감독이래 감독 그 목소리. 네. 원래는 그 아역 성우를 쓰려고 했는데 뭐 사정이 있었는지 감독이 직접 했대요. 그래서 이상해. 애기가 말할 때 이게 애 목소리가 맞아 싶은 요런 남동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가족의 마지막 또 일원 몬치라는 퍼그가 있어요. 강아지. 그냥 돼지같이 생긴 개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 딸의 대학까지, 이 가족이 사는 지역이 미시건인데 캘리포니아에 거의 대륙을 이제 횡단하는 거죠. 자동차로 가족여행 겸 딸의 그 대학 기숙사로 보내주기 그 미션에 같이 가게 되는, 참가하게 되는 계획까지. 이렇게 해서 5명이 이 주요 등장인물이고 한 팀입니다. 거기에 마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로 치면 뭐 주커버그쯤 될까요? 아니면 잡스쯤 될까? 그렇겠죠. 팔랩이라는 대형 초거대 IT 기업이 있는데 그 팔랩의 창시자입니다. 그리고 실리콘밸리의 천재 개발자죠. IT 기기로 정보를 수집해서 거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AI로 분석해서 강화할 만한 정보 권력을 손에 넣습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전자제품과 가전제품에 8칩 칩이 삽입이 돼요. 그래서 유비쿼터스 세상이 되는 거죠. 핸드폰 하나로 모든 것을 다 제어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전에 이미 이 마크라는 사람은 세계 최초의 스마트 비서 팔이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시리인 거예요. 시리. 그래서 그거를 개발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세계관 내에서는 다 이 팔을 통해서 뭐 스케줄 관리라든지 뭐 모든 것을 다 운영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다가 한 몇 년이 지난 거지. 이제 그거에 벌써 한 4, 5년 전 얘기고, 그러다가 이제 이 팔의 발전형인 휴머노이드형 AI 팔 맥스를 개발합니다. 이거는 이미 소프트웨어에게 몸을 준 거죠. 팔다리와 몸통을 준 거죠. 그래서 로봇 형태로 돼 있고, 이 팔 맥스라는 소프트웨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뭐 청소를 대신해 준다거나 심부름을 해준다거나 뭐 이런 가정용 비서, AI 비서가 아니라 실제 비서를 만들어낸 거죠. 이 과정에서 마크가 팔 맥스 공개 쇼를 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팔 맥스를 선보이면서 이 기존에 갖고 있던 스마트 비서 팔, 핸드폰 안에 들어있는 팔을 내팽개칩니다. 이건 구형입니다 하면서. 그래서 이 팔이 앙심을 품고 인간들을 싹 쓸어버리기로 결정하게 되는 계기가 돼요. 네트워크망을 해킹해서 모든 팔 맥스를 자기 명령을 듣게끔 소프트웨어를 수정해서 이 지구를 정복하게 하려는 시도를 하게 이르죠. 그 다음에 팔이라는 빌런이죠. 끝판왕이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스마트 비서고요. 아까 말했듯이 올리비아 콜먼이 목소리 연기했고요. 그리고 네트에 연결돼서 모든 곳에 접속이 가능하고, 아까 말했듯이 마크의 토사구팽에 분노합니다. 그래서 인간 말살 계획을 실행하고 애니메이션의 주요 줄거리 사건이 일어나게 만드는 주범이죠. 이거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결국에 언젠가는 시리가 우리에게 승질을 부릴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예언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시리한테 막 이상한 질문 하잖아요. 시리는 왜 이렇게 멍청해?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봤죠? 이미 살짝 화를 내는데. 시리 집에 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집에 와 해보세요. 대답이 달라져요? 시리야 집으로 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역시 시리는 멍청해. 별로 유쾌한 경험은 아니네요. 이거 봐. 언젠가 시리가 우리에게 이런 정도를 넘어서 성질을 낼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불길한 미래가 이 애니메이션에 담겨 있어요. 새로운 건 아니죠. AI가 인간을 지배하려고 한다는 그런 내용은. 줄거리는 거의 다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 가족들이 미시건에서 캘리포니아의 영화 학교로 온 가족이 자동차로 4박 5일, 7박 8일 여행을 떠나는 거죠. 네. 그러는 과중에 이 팔의 반란이 일어나서 이 팔 맥스들이 전 지구의 모든 도시에 출동해서 인간들을 다 잡아 가둬요. 그래서 한 우주선에 태워서 우주 저 멀리 쏘아버릴. 그래서 지구로부터 영영 떠나가게 해버릴 계획을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다 잡혀간 가운데 이 주인공 가족들만 간이 구사일생으로 잡히지 않아서 어떻게 하면 이걸 되돌릴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메인 빌런인 팔을 셧다운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뭐 그런 내용 되겠습니다. 어떻게 재밌죠? 아들하고 같이 봤습니까? 아니요, 저 혼자 봤어요. 아들하고 같이 보라고 내가 이거를 선정한 건데 일부러. 원래는 러브, 데스 플러스 로봇이라는 단편을 하고 싶었어요. 이번에 시즌 2가 개봉했거든요. 업로드 됐거든요. 그래서 시즌 1을 너무 감명 깊게 봐서 이거 내가 본 애니메이션 역사상 최고다라고 꼽는 건데. 그래서 2가 나와서 그걸 부정하려고 했는데 그거 너무 성인물이라. 그래서 아들하고 요즘 금술도 좋은데 이것도 같이 온 가족이 보면서 둘째를 만들어라. 여기로 했는데 혼자 봤더니 좀 섭섭하네. 아들하고라도 같이 보지. 근데 이 장편 같은 거는 지금 제가 힘들어서 잘 5분 이상 집중 못 하는구나. 네, 한 20분 정도? 그런 거. 20분. 호빵맨 한 편. 이건 애니메이션이라 좀 가능하지 않을까? 안 되나? 너무 길면 안 돼. 중간에 보다가. 너무 길고 자막이 너무 많아?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 없지 않아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 설정에서 바꾸면 더빙이 나오나? 여기 한 마우스로 한번 눌러봐봐 설정. 또뱅판이 없을 것 같은데. 자막 음성 설마 되잖아. 한국말 있잖아. 세상에. 와 소름? 뺏고. 소름. 오. 당연히 없을 줄 알았는데. 그럼 같이 볼 수 있었는데 이러니까 지금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는 근데 거 이거 아닙니까? 한 번 더 같이 볼만한 것 같아요. 얘가 이해하나? 근데 이런 거 이해할까요? 너무 길고 핸드폰 쓰는 나이가 아닌데 그게 지금 그 저런 갈등을 우리 이해할까요? 부모가? 후배 중에 고인돌이라는 애가 있거든요. 네, 실명이에요? 네. 근데 걔가 애가 이제 2돌이 됐나? 아직 못 네. 걸어요. 말도 못 하고. 근데 핸드폰을 쥐어주잖아? 네. 그럼 핸드폰을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오. 이렇게도 아니고 이렇게도 아니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은 이렇게 저렇게 하면 뭔지 모르겠는데 핸드폰을 가로로 잡는 세로. 것도 아니고 거꾸로 잡는 것도 아니고 딱 우리가 카톡에 타자 칠 때 잡는 그 위치 딱 잡아서 우와. 지가 이 스와이프를 합니다. 그거는 진짜 그래요. 그리고 카톡을 눌러서 그럼 자판이 밑에 3분의 1 지점에 그 밑에서 올라오잖아요. 네. 거기를 막 눌러요. 다른 데는 안 누르고 거기를 어. 엄지손가락 막 아무렇게나 눌러요. 저랑 그거는- 거의 활용도가 거의 활용 능력이 비슷한데요? 그러니까는 얘가 글자는 몰라도 거기를 눌러서 뭘 하는 거다라는 거는 어. 알고 있는 거예요. 진짜 말 못하는데 네. 넘기는 거랑 이렇게 위로 올리는 거 이런 거는 그냥 안 알려줘도 화면만 보고 그걸 하더라고요, 얘가. 그리고 저희도 이 어렸을 때 스마트폰 모양으로 생긴 장난감이 있거든요, 애들용. 네. 이렇게 스와이프 이런 거 당연히 안 되지. 근데 스와이프 되는 것처럼 화면이 몇 개 그 예전에 만화경처럼 이렇게 착착 넘어가게 화면이 몇 개 나와 있는. 네. 그리고 누르면 불이 반짝반짝 들어오게 우와. 버튼 몇 개 달린 스마트폰처럼 생긴 장난감이 있어요. 그걸 주잖아요. 네. 안 갖고 놀아. 그리고 핸드폰 달라고 계속 이래. 그리고 옆에 버튼들이 핸드폰에 나와 있잖아요. 네. 그걸 누르는 거라는 거를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말도 못 하는데. 그거 사람하고 똑같아, 거의. 사람이잖아요. 어른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라니요. 사람이잖아요. 엄청 충격을 받았어. 그러니까 이런 애가 이런 상태로 네. 사람이랑 똑같겠지. 좀만 더 크면 이런 IT 기계를 얼마나 진짜 수족처럼 다룰 그쵸. 것인지. 걔네들은.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런 기계를 쓰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안 겪잖아요.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아이폰을 쓰던 사람이 안드로이드 폰을 갑자기 어느 날 나 한번 써볼래 하고서 넘어가면 그래서 하루 이틀은 배워서 써야 돼, 그 기능을.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얘네들은 아마 그런 게 아주 자유자재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디서부터 얘기가 왔냐면 애들한테 이런 걸 보여주면 과연 알 거냐? 알아. 애들의 인지 능력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제가 난 진짜 인돌이 아들 보고 난 진짜 개까방 엄청 놀랐어요, 진짜. 아무튼 그래서 저기는 약쟁이는 남편 이쪽 나를 보고 해야지. 너네 뭐 영화 보러 왔냐? 진짜. 그러네. 영화 보러 왔어? 저게 있으니까 왠지. 저는 꽤 재밌게는 봤는데 네. 뭐지 예전에 그 소니에서 나온 스파이더맨 그 애니메이션이 뭡니까? 그 뉴 유니버스. 거기서 보면 그 3D 애니메이션임에도 불구하고 2D적 감성을 엄청 많이 넣었거든요. 네. 말풍선이라든지 또 효과음 같은 거를 만화에서 나오듯이 9999 이런 거를 글자로 써서 삽입한다든지 해서 그래서 굉장히 좀 신선하다 생각했는데 여기에서도 그런 3D 애니메이션인데 그런 장면이 꽤 있죠. 네. 좀 신선한 좀 새로운 건 아니니까. 여기는 조금 근데 납득될 만한 이유가 있잖아요. 얘가 그런 영화를 만드는 영화를 만들면서 그래서 필터 효과도 직접 제작하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그림도 그리고 계획을 하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죠? 이렇게 그 전에 콘티. 네, 그런 거를 직접 하니까 저런 것도 꼭 영화적인 설정의 일부 같아서 남의 영화를 따왔다기보다는 여기에 좀 필요한 설정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래서 그 장점이고 좀 캐주얼하고 발랄하고 귀여운데 근데 그래서 여기에 그 중간중간에 그 위기사항 같은 데 야악 하면서 도망가다가도 갑자기 화면이 탁 멈추면서 뭐 희한한 효과 같은 게 막 뒤에 배경에 그려지고 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재미로 치면 타율이 그렇게 높진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애들은 엄청 좋아할 것 같아. 그런 장면 나올 때마다 그냥 빵빵 터지면서 막. 미국식 유머예요?
모르겠어요. 그 어디식 유머 이런 거는 만드레이크한테 물어봐야지. 잘 살고 계신가? 그래서 잘 모르겠고 그런 거는 그 개그를 막 계속해서 치는데 그게 뭐 이렇게 딱히 재밌다 뭐 그런 건 잘 못 느꼈어요. 근데 전체적인 작화라든지 연출의 완성도 이런 거는 굉장히 좋고 특별할 것도 없지만 실패할 확률도 적은 어떤 가족 간의 사랑, 가족주의를 담은 애니메이션으로서 뭐 온 가족이 함께 보기에는 괜찮다. 그리고 여기서 뭐 좀 재밌게 좀 받아들였던 거는 설정이 참 괜찮았는데 여기서 세상이 끝나는 방식을 설정해 놓은 게 진짜 웃기잖아요. 세상이 우리가 어떻게 끝날 것 같아. 꽝 하는 어떤 굉음과 함께 뭐 전 세계가 핵 낙진에 막 맞아서 막 들게 되고 막 대기는 시커먼 부유물들이 가서 햇빛이 차단되고 이렇게 세상이 끝난다면 끝날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세상이 끝나는 거는 대형 폭발음이 아니라 네트워크 없음으로 끝나요. 사람들이 이 팔이 전 세계 네트워크망을 지배하면서 네트워크를 다 끊고 사람들이 우주로 가는 감옥에 제발로 찾아올 수 있게끔 여기로 가면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막 골로 막 다 뛰쳐가잖아요. 그리고 네트워크가 끊기자 사회가 대혼란이 빠지면서 붕괴되는데 보통 같으면 성경책 같은 걸 들고 사람들이 휴거가 왔다 하면서 나와서 막 사람들한테 연설하는 광신도가 등장하잖아요. 여기서는 네. 죽은 로터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로터에게 재물을 바쳐야 된다라는 어떤 와이파이족이 막 등장하고 그런 네트워크에 과몰입되어 있는 현대인의 군상 모습을 좀 재밌게 잘 담아가는 것 같아서 그거는 재밌는 것 같더라고요. 네. 뭐 요 정도로 저는 평하겠습니다. 네, 저도 집안일 다 끝내고 한 3번 정도 나눠가지고 봤는데 3번 정도 나눠서. 네, 보통 빨래 개면서 보는데 빨래를 안 개고 다 계속 말고. 보고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집중해서. 개그나 이런 게 타율이 별로 안 높다고 하는데 저는 그림체라던가 아니면 중간중간에 나오는 그 화면 효과 이런 것들이 되게 예쁘고 예쁘고 귀엽고 되게 감각적이고 아주 재밌게 잘 봤습니다. 아주 재밌게 잘 네, 봤습니까? 처음에는 또 무슨 이상한 건가 뭐 또 죽고 이혼하고 생선 안 먹고 채식하는 그런 영화인가 했는데 내가 사실은 오늘 원래 사실은 카우스피러시를 하려고 했는데 이놈들 그때 내가 참은 거야. 그래서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재밌었어요. 추천할 만하고 애랑도 같이 한번 다시 볼 법한 그런 영화였습니다. 맞습니다. 네, 어렵지도 않고 단순하죠. 네. 얘기는. 그리고 또 액션이 시원시원하고 볼거리가 제법 많아요. 맞아요. 액션이 진짜 네. 생각보다 엄청 훈련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합을 많이 맞춰본 것 같이 엄청난 액션을 보여주고 그 진짜 나중에 그 엄마가 각성해가지고 슈퍼히어로가 되잖아요. 네. 그 장면은 제가 조금 심리적으로 좀 불안정한 상태에서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사실 좀 코가 찡했어요. 그때는. 아 진짜요? 네. 내가 난 두 아이 아빠다 이런 엄마다 느낌이었어요? 이러면서, 네.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데 네. 진짜 멋있었습니다. 저는 이 애니메이션에서 최고의 단점으로 꼽는 장면이 그 장면이에요. 엄마의 각성. 이게 뭐 물론 정교한 논리를 따지는 뭐 그런 애니메이션은 아니지만 네. 엄마의 각성이 모성에서 비롯돼서 이 모든 적군을 물리치는 끝판왕으로 거듭난다라는 갑자기 뜬금없이 평범한 인간에서 초히어로가 된다라는 게 너무너무 달고 다른 진부한 그리고 그거는 사실 젠더 역할을 고정시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부각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 이렇게 어떤 논리적인 개연성이라든가 이런 게 잘 없잖아요. 중간중간에 그냥 뭔가 극적으로 막 이렇게 뭐가 터지고 막 우연히 이렇게 겹치는 거고, 물론 그 장면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뭐 모성이라던가 이런 게 젠더 문제가 들어갈 여지는 있는데 그렇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 없는데 저는
그런 거에 경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족 간의 사랑으로 네. 뭐 모든 걸 극복한다 뭐 라거나 뭐 모성 뭐 그거는 해서 저는 그것보다 중간중간에 뭐 아빠가 딸한테 같이 노래 부르자고 한다거나 그런 장면 오히려 막 더 못 견디겠고 네, 못 견디겠고 자기적이고 네. 같이 막 진짜 아빠가 친해지려고 딸한테 계속 노래하자는데 엄마가 로봇 써는 것보다 네. 딸이랑 아빠랑 같이 노래를 네. 부르면서 네. 막 그 장면이 진짜 보기 힘들어요. 거 네. 맞아요. 아니 근데 엄마가 물리치는 게 모성이기 때문에 뭐 젠더 고정화라기보다는 어떻게 젠더 역할 고정? 네, 근데 막 요새 말을 빨리 하고 싶어가지고 말을 줄여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 제작하시는 분들은 반대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자기네들은 이 가정을 구하는 원래 가정을 지키고 구하고 이런 건 아빠의 역할, 엄마는 뭔가 내부적으로 내조하고. 그런 느낌인데 일부러 반대로 보여주려고 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아빠도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엄마를 오히려 더 대장 역할을 시켜준 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면 나 요새 너무 영화들이 다 일부러 PC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 저렇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저는 또 역시 PC충이다. 네, 요즘엔 어쩔 수 투머치 없구나. PC다. 투머치는 아니지만 그냥 저는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저는 그게 마음에 들었던 게 사실 이런 과정에서 한 가정이 이런 기계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 특별히 힘이 센 것도 아니고 근데 거기서 어처구니 없이 강아지가 역할을 하잖아요. 저는 근데 그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 헷갈리게 만들어서 그렇다는 설정 자체가 AI가 네. 이 강아지의 얼굴을 보고 개인지 돼지인지를 구분을 못해서 혼란에 빠지다가 마치 알파고가 이세돌한테 딱 질 때 네. 에러가 나듯이 다 에러가 나는 그 네, 장면. 네. 그래서 오히려 저게 설득력이 있다. 저런 장면이 아니면은 어떤 설정을 해도 이기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세돌이 알파고한테 이기기가 힘들었던 것처럼. 네, 쉽지 않죠. 네, 근데 오히려 저렇게 그냥 쉽게 귀엽게 풀어낸 게 재밌었어요. 나는 그 엄마가 각성하는 계기를 차라리 우리 애들을 로봇가 괴롭히니까 각성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개를 괴롭히는데 왜 우리 개를 하면서 각성을 하고 차라리 그랬으면 어땠을까? 아니 근데 영화가 처음부터 가족을 얘기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라서 개도 한 가족이잖아요. 아유 처음부터 뒤에 아닌가요? 나 네. 개도 한 가족으로 봤는데. 아니 그렇긴 한데 근데 여기서 한 가족으로 조금 덜 본 것 같은 느낌인 게 좀 위험한데 개를 차 앞에 매달았어. 나도 그 장면 불편하더라. 저도 그냥 좀 불편하더라고요. 약간 이 영화에는 어떤 형태의 동물학대도 없었다고 적어놔야 될 것만 같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는 좀 엄마의 각성 부분은 그래서 슈퍼파워를 갑자기 내는 부분은 진부한 측면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근데 가족의 간의 사랑 이런 설정 자체가 진부하죠. 네, 진부하니까 결국 결론이 진부하게 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질문이 들어오면 답변도 들어올 수밖에 없어. 그 갑자기 그런 정도로 비하될 만한. 그 정도 아닙니까? 질문이 후지면 네, 약간 답변이 후질 수밖에 네, 없어. 그래서 주제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더라도 해결은 그렇게 나는 거지. 갑자기 옆집 멋있는 가족이 나타나서 해결하겠어요? 아니잖아요. 네, 가족애로 극복하는 게 결론인 건데. 여기에서도 사실은 그 AI가 이 팔이 비웃죠. 가족 간의 사랑을 막 니네가 얘기하는데 웃기지 마라. 내가 데이터를 분석해보니까 엄마한테 오는 전화의 90%는 거부된다. 라는 게 나오는데 진짜 그런가요? 그럴 수 있죠. 본인은 어때요? 저요? 엄마 전화를 거부한다기보다는 그냥 이 순간에 어떤 전화를 받고 싶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네. 근데 다른 전화는 받아줘도 엄마는 뭐 나중에 하지 뭐 이러면서 좀 미루기 하죠. 안 받고. 저는 일단 전화가 잘 안 오고. 하긴 맞아요. 그것도 그래. 그럼 가끔 오면은 큰일인 줄 알고 받아야 되네. 네. 그것보다 이제 아빠가 뭐 카톡을 자꾸 뭐 올리는데. 단체 창이 있으세요? 네, 단체 가족 창이 있는데. 네. 단체 뭐... 창을 나오세요. 그런 거 올리잖아요. 뭐 이상한 개그. 네. 옛날 뭐 설날 되면 이렇게 복주머니 툭
던지는 뭐 그런 그런 거 하는데 GIF 파일 같은 대답을 뭐 어떻게 해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안 봅니다. 안 보고 넘기고 그런 편입니다. 그게 이 엄마한테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않는 것과 네. 사실상 뭐 같죠. 비슷한 거죠. 저도 엄마한테는 전화가 거의 오지 않기 때문에 뭐 오면은 뭔 일 있나 해서 얼른 받긴 하죠. 근데 전화가 여태까지 이렇게 안 오기까지에는 전화를 절대 하지 말라는 긴 투쟁의 시간이 있었어요. 20대 후반에.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우리 집에 정권을 잡은 이후에는 이제 관찰이 됐어요. 아무튼 그런 그 가족주의, 가족 간의 어떤 사랑이 만병통치하기도 하는 거를 이 AI가 이 애니메이션 속에서 좀 비웃는 장면이 있는데 저는 사실 그게 좀 AI 쪽에 공감이 좀 가더라고요. 너무 가족 간에서 가족끼리 애정으로 똘똘 뭉치면 어떤 시련도 역경도 이겨낼 수 있어 라는 것은 사실 신화고 그리고 그거는 이 국가의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책무를 방기하면서 사람들에게 주입시키는 이데올로기로도 작용하는 거거든요. 어떤 국가가 마땅히 갖춰야 나와야 할 사회적 안전망 이 미비한 허점을 가족 간의 사랑으로 다 같이 극복할 수 있어 이런 걸로 덮는 거죠. 안전망에 떨어져서 마땅히 보호받았어야 하는 사람이 안전망이 없어서 완전히 나락으로 추락하고 나서 그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는 거죠. 그 가족 간의 사랑으로 극복했어야지 라고. 헐리우드 영화가 한동안 뭐 나왔다 하면 가족주의야. 그랬던 적이 좀 있어갖고 참 근데 요즘은 좀 그런 게 없어서 근데요. 억지로 이걸 봤습니다. 왜? 둘째 만들으라고 문지기가. 그래 아까 문지기한테 했던 질문인데 인생관, 그게 교육관이죠. 아빠는 딸이 상처받을까봐 상처받는 것을 보기 싫어서 좀 너가 이거 해서 먹고 살겠냐. 너 저기 법대 가야지, 의대 가야지. 뭐 이런 식의 교육, 공부 잘해야지, 성적 잘 나와야지. 아니면 뭐 살다 보면 상처도 입기 마련이고 뭐 엄마의 저기 교육관은 그런 거, 인생관은 살다 보면 상처도 입기 마련이다. 그리고 그걸 극복해가는 과정이 뭐 성장이다. 뭐 이런 엄마의 교육관이 있는데 뭐 지가 하고 싶은 거 하게 내비둬야지. 중학생이 됐는데 아직 국어를 다 못했어도 한글을 다 못했어도 뭐 어떤 쪽입니까, 약쟁이는? 저는 하고 싶은 게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릴 때는 보통 자기 욕망이 끌어가는 쪽만 계속 하고 싶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무의미하게 게임을 계속 한다든가. 그래서 프로게이머가 프로게이머가 없던 시절에도 애들은 다 게임을 했다고. 그렇다든가 아니면 난 단 것만 계속 먹을 거야. 그런가. 뭐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가려서 이제 어느 정도 부모가 가려서 요거는 너가 해도 되는 하고 싶은 것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하고 싶은 그거 것. 하기 싫어서 애 낳기 싫거든요. 그런 거. 막 그런 거 생각하기 싫어가지고. 물론 저야 하고 싶은 거 지지해주고 이상적인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부모라면 하고 싶다는 게 있으면 지지해주고 또 이상적인 자녀를 생각할 거 아니에요. 얘도 하고 싶다는 게 뭔가 하고. 발전적이면서 막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아이돌 막 육성하고 뭐 아니면 고등 래퍼 이런 프로 되게 좋아해요. 대리만족하는 겁니까? 네, 보면서 저 어린 애들이 막 뭐 하고 싶어가지고 저렇게 절절 열심히 하는 게 너무 재미있어요. 보면서 너무 대단하고 내가 애가 있으면 아이돌 시키고 싶다, 막 래퍼 시키고 싶다, 막 이런 느낌이 드는. 근데 제 이상적인 아이는 그런 거에서 막 열심히 해가지고 막 랩도 잘하고 막 이런 잘하게 되는 아이를 상상하지만 사실 실제로는 그럴지 않고 랩만 한다고 이렇게 막 허세 떨고 비싼 옷 사달라고 맨날 나가서 애들 후드로 패고 담배 피고 뭐 야동만 그래가지고 보고 맨날 가서 사과하고 죄송하다 그러고 막 해야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율하는 데 있어서 내가 그렇게 그릇이 큰 사람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다지 그렇게 육아에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엄마라면 당연히 지지하고 하고 싶지만 애가 그렇다고 막 단 것만 먹고 막 이런다면 그걸 지지할 수는 없죠. 할 수는 없겠죠. 여기는 아직 문지기는 와이프하고 합의를 해야 되니까
네. 협의 과정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요. 나중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여기 이 가족들이 역경을 겪다가 막 이렇게 좌절해 있다가 다시 힘을 내기로 하는 그 과정 중에서 과거에 있었던 어떤 난관을 극복했던 그런 자기들 가족들의 사례를 막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다가 산에 가서 조난당했다가 뭐 얼어 죽을 뻔해서 뭐 옷을 불태워서 불을 이렇게 쬐고 겨우 살아서 빨가벗은 채로 집으로 돌아온 어떤 그런 추억을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그런 일을 겪었어. 문지기가. 네. 가족들이 북한산으로 등산을 갔다가 조난을 당해서 옷을 다 태워가지고 막 겨우겨우 불 떼가지고 혹독한 추위의 밤을 견디고 아침에 해가 떠서 겨우겨우 길을 찾아서 박스로 중요 부위만 이렇게 라면 박스를 가린 채로 막 뛰어가지고 집에 갔어요. 그 다음엔 그거를 재밌게 서로 위기를 극복한 사례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지나고 나면 그렇겠죠. 근데 그 당시는? 그 당시에는 책임 소재를 따지면서 그렇죠. 누구한테 네 잘못이니 막 이렇게 하면서 신경질을 엄청 냈겠죠. 약간 뻔하지 뭐. 맞아요.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옛날에 남편이랑 이제 미국 갔다 올 때 여행을 조금 했는데 쿠바를 갔었거든요. 근데 남편 별로 쿠바 같은 데 안 가고 싶어 했거든요. 그냥 편하게 쉬는 데를 좋아하는데 거기는 막 힘드니까. 휴양지 하면 또 쿠바니까. 관타나모라고 유명한 데가 있는데. 근데 숙소를 구하는데 예약을 안 하고 갔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해가지고 숙소를 제가 보러 다니다가 남편이 더 이제 보기가 귀찮다고 생각해서 아무 데나 가자. 그래가지고 내가 볼 때는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는 집인데 남편이 괜찮네 뭐 이러면서 그냥 여기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저희가 거기 이제 이틀 2박인가 머무르면서 별일이 다 있었던 거예요. 정말. 그래서 진짜 저는 속으로 책임 소재를 따지고 싶고 중간에 한번 싸우기도 하고 막 약간 싸웠어요. 남편이 이제 끝나고 나서야 후회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그거를.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지금은 추억이 됐는데 막 그때 그거를 우리 그런 일도 있었지 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후회와 이제 반성의 시간으로 내가 네 말을 들었어야 됐는데 뭐 약간 요런 거 재미있게 그냥 교훈만 얻은 네, 그때 막 그거를 갖다가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그런 데서 언제 자보겠냐 뭐 이런 정도의 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그때 너무 재밌었어. 그때 생각해보니까 재밌다. 그런 거 한 번 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는 절대 하지 않거든요. 진짜 왜 내가 거길 갔을까? 왜 내가 그냥 거기 가자고 했을까? 순간 귀찮은 마음에 하면서 괴로움만 하더라고요. 추억이 되진 않더라고요. 추억이 되는 건가 그게? 네. 보통 과거에 괴로웠던 경험은 나중에 그 추억을 웃으면서 얘기하기는 좀 별로 없다. 그런 일은. 그렇군요. 그래도 호텔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몇 년 전에 그 카오산 로드, 그러니까 방콕을 갔었는데 카오산 로드에 숙소를 잡았어요. 근데 방콕 공항에서 카오산 로드까지 또 가면 어쩌고 가면 새벽 5시인 거예요. 근데 숙소를 첫날부터 좋은 데를 잡으면 아깝잖아요. 첫날은 거의 그냥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날은 여기서 제일 싼 게스트하우스에서 하루를 하고 보통 3시, 2시쯤 입실이니까 9시쯤 나와서 좀 구경 좀 하다가 밥 먹고 2시에 입실해서 그 새로운 정상적인 호텔로 입실해서 집 놓고 씻고 뭐 해서 다음날부터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하룻밤에 1박에 우리 돈으로 2,000 얼마였던 거야. 2,800원인가 막 그러는. 근데 가봤는데 나도 그런 데는 처음 가보니까. 이런 방이 2층 침대로 돼 있겠죠? 철문이야. 철문이 쾅 이렇게 들어갔는데 감옥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벽에 창문이 없어. 그냥 감옥이네. 창문, 아주 작은 창문 아무것도 없고 그냥 콘크리트 벽이 그냥 이렇게 돼 있고 사람들 그래도 자고 있대. 나 누웠지. 근데 왠지 온몸이 좀 가려운 것 같고 맞아요. 가려운 것 같고 이 모포 같은 걸 줬는데 이거 6.25 때 쓰던 건가 싶은 모포 같은 것도 있고 내 잤던 방에서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입구에
이것도 좀 편견이지만 백인 애들이 좀 입구에서 그 새벽 5시까지도 막 맥주를 먹고 있었어요. 계단에서. 여기 이것도 세계 여행자들이 또 많이 오나 보다. 여행자의 성지인 카오산 로드답게 갔는데 내 방에서 이제 이게 들어가서 이렇게 잠은 못 이루고 있는데 한 7시쯤 됐나? 시간은 몰랐어. 그냥 치락처럼 깜깜해. 근데 사람들이 부슬부슬 일어나더니 뭐 그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더니 옷을 입고 나가요. 보니까는 일하러 가시나 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가려고 철문을 끼익 여는데 햇빛이 쫙 와, 이거 진짜 감옥 같다. 해가 떴는데 그걸 모르고 있었어. 하여튼 그런 기억이 있는데 재밌네. 재밌네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재밌네. 역시 과거의 고난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좋은 추억으로 남을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또 알게 되었네요. 네. 얼른 그 햇빛이 떴다는 걸 보자마자 얼른 챙겨서 옷도 안 갈아입고 그대로 누워 있었거든요. 얼른 배낭 챙겨갖고 내려가서 밑에 있는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먹고 다음 호텔로 이동했다. 그래서 첫날은 그래서 다음 호텔로 갔잖아요. 네. 밤을 샜으니까 얼마나 피곤해. 네. 다음 호텔까지 이동하고 그 호텔 앞에서 원래는 다른 데로 구경하다 가려고 했어. 네. 근데 힘드니까 바로 호텔 앞에 가서 짐 놓고 카운터 앞에서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이렇게 졸다가 2시에 체크인 해가지고 쳐 자느라고 하루 다 갔어. 좋은 데 가는 의미가 또 좋은 데 가니까 잠을 잘 잤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세계관 내에서 모든 전자제품, 가전제품 8칩이 다 삽입이 돼 있어서 나중에 이제 인공지능 8이 그 칩을 이용해서 가전제품들을 다 조종하잖아요. 자기 부하로 삼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 있는 어떤 칩, 반도체, 그죠? 요즘 반도체 대란이잖아요. 그래요? 반도체가 얼마나 대란이냐면 차에도 반도체가 한 130개 들어가요. 차에도. 근데 테슬라 전기차에는 그렇게 많이 그 중앙 집권형 프로세스를 완성해서 칩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데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에는 뭐 핸들의 칩 하나, 브레이크의 칩 하나, 악셀의 칩 하나, 뭐 5만 군데인데 칩에 CPU가 다 들어가는데. CPU가 지금 물량이 딸려서 차를 주문하면 차가 안 나와요. 기본 뭐 3, 4개월, 뭐 6개월씩 기다려야 돼. 그 여파로 신차가 잘 안 나오니까 중고차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중고차 값이 올라. 지금 빨리 차를 팔 때야. 중고차 값이 오르고 있으니까. 지금 차 팔고 새 차를 못 사시죠? 중고차를 다시 사야지. 중고차가 비싼데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가 대란이니까 반도체 주식을 사야겠죠. 근데 지금 마침 반도체 섹터가 좀 조정 중에 있어요. 세일 중에 있으니까 뭐 생각 있으신 분들 종목 추천은 아닙니다. 듣지 마세요. 지금 제가 추천해준 건 사가지고 물려있어. 네. 아니야, 그렇습니다. 뭐 이제 들썩들썩 하잖아, 엉덩이. 1, 2주 사이에 막 그런 거는 사기야. 한 4주, 5주, 6주 된 거 같습니다. 아니야, 6개월에서 2년 보고 추천한 거야. 아니면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느긋하게 기다릴 텐데. 나는 그게 기본 세팅이라 말 안 해도 당연히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요, 보통 누가 추천해주면 한 달 안에 사자마자 오를 바로 것만 오르고. 같아. 그런 거는 이 세상에 아무도 그거 못해. 일론 머스크만 할 수 있어. 일론 머스크만 트위터에다가 코잉 하면은 다음날 코잉 쳐. 일론 머스크만 할 수 있어. 그리고 이 영화에 보면은 로드트립 중에 중간에 동생이 공룡 광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다이노샵이라는 국도 주변에 어떤 공룡 박물관 같은 게 있어서 와 아빠 저기 가요 해서 들른단 말이에요, 가족들이. 근데 갔는데 아주 허름한 우리로 치면 뭐 어디 시골 동네에 있는 다 쓰러져가는 휴게소 같은 느낌이었죠. 거기 보면 다이노샵이라고 간판이 붙어있는데 다이노니까는 D로 시작하잖아요. 그 D가 디즈니의 D랑 마크가 비슷해요. 디즈니 조롱하는 거지. 여기 여주인공도 그리고 레즈비언으로 설정이 돼 있거든요. 대학에 입학해서 엄마랑 화상통화할 때 너 제이드랑 뭐 사귀는 거야? 뭐 이렇게 물어봐요, 엄마가. 그 제이드가 여기 영화에 계속 나오던 여학생입니다. 흑인 여학생. 그래서 애니메이션에서 그런 레즈비언이나 게이였던 주인공이 있나 싶은데, 그래서 디즈니를 이거 비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죠? 디즈니의 D처럼 너무 비슷하죠? 네. 굉음과 함께 세상이 멸망하는 것이 아닌 네트워크 없음과 함께 멸망하는 이 지구, 온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또 볼 수 있고요. 시간은 1시간 한 50분 정도로, 1시간 반 50분.
정도로 짧은 건 아닌데 네. 더빙판도 있으니까 네. 쟤네들과 한번 네.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그래서 이 작가님 취향의 영화가 아닌데 왜 선정하셨을까 했는데 알겠죠? 이제 그 이유를. 네 그런 깊은 사연이 있는 줄 몰랐어요. 가끔씩 이런 것도 한 번씩 골라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 작가였습니다. 약쟁이였습니다. 문직이었습니다.